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아는 지식을 활용하여 한 편의 글을 읽어볼 겁니다. 모두 국어 나 256쪽을 폈나요? 펴지 않은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국어 나를 준비해서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멸종위기 동물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마인드맵 그리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는 멸종위기 동물에 관해서 수원 청개구리, 꼬치동작의 사냥, 비단벌레, 점박이 물범, 삽살개, 담비 등 여러가지 동물의 특징에 관해서 잘 조사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는 늑대, 황새, 두루미, 수달 등 여러가지 동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었는데요. 특히 황새나 두루미도 멸종위기 동물이 이었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알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친구는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종류를 나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동물의 공통점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동물은 반달가슴곰입니다. 자, 두 번째 동물은 점박이 물범, 세 번째 동물은 사냥, 네 번째 동물은 여우, 다섯 번째 동물은 수달입니다. 자, 이 동물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눈치챈 친구들도 벌써 있죠? 바로 멸종위기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이 아는 지식을 활용해 글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활동은 아는 지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 읽기, 두 번째 활동은 글의 내용으로 질문 만들기, 세 번째 활동은 동물 이름의 짜임 살펴보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257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지금까지 알려진 동물은 약 170만 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0에서 30년 안에 이 동물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종 동물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동물과 벌이는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선생님은 토종 동물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동물과 벌이는 생존 경쟁에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동물들에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 기거북, 큰잎베스, 블루길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동물들이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혼란을 준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멸종되어가는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멸종 위기종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점박이 물범입니다. 나는 점박이 물범일세. 잘 사냐고? 할 말이 없군. 지금 우리 가족은 겨우 500마리 남짓 남았을 뿐이거든. 물론 30년 전보다 낫지만 말이야.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마구 잡아서 모피와 약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보호구역도 정해주더라고. 우리는 주로 백령도 근처에 머무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지내기가 좋아. 여러분 혹시 백령도 근처가 어디인지 아나요? 선생님은 휴전선 인근에 있어 북한의 배들이 자주 침범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백령도는 지도에서 보듯이 휴전선 근처에 있는 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서해 위쪽으로 올라가 지낸다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실 무척 걱정되는 게 있어. 우리에게는 새끼를 낳으려면 부빙이 꼭 필요하지. 그런데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 바람에 얼음들이 녹고 있어. 게다가 사람들이 오염된 물과 쓰레기를 바다에 마구 쏟아내서 살기가 참 힘들다네. 자네가 우리 대신에 사람들한테 잘 좀 말해줄 수 없겠나? 자, 그 다음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 동물은 사냥입니다.
자, 내가 염소계 사냥이게 히히 염소랑 비슷하게 생겼어도 난 엄연히 사냥이야. 자세히 보면 수염도 없고 갈색, 검은색, 회색 털이 뒤섞여 있어. 그리고 내 뿔은 송곳 모양으로 나이를 먹을 때마다 고리 모양으로 변해. 나는 워낙 험한 바위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이런 내가 설마 인간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할 줄은 정말 몰랐어. 사냥꾼들은 내 털과 고기를 노렸지.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길도 막아버렸어. 무서운 인간들을 피할 방법 좀 알려줘. 자, 이번 동물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동물입니다. 바로 반달가슴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도 많고요. 우리 친구들을 지리산으로 돌려보낼 때마다 잘 살기를 무척 바라지요. 지리산으로 돌려보낸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반달가슴곰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동물보호소에서 먹이주기, 새끼 반달곰 돌보기,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위협하는 올무들을 제거하는 등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자, 듣자 하니 50마리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해요. 하기는 우리를 귀하게 여길 만해요. 우리는 산에서 도토리, 가래, 삼뽕나무 등의 열매 등을 먹고 여기저기에 똥을 누워요. 바로 그 똥이 흙을 좋게 만들어서 씨앗이 돋아나게 하고 산을 푸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지리산의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사람들.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사람들이 보여요. 이 험한 데까지 대체 어떻게 오는 거죠? 자, 다음 동물은 바로 꼬치 동자개입니다. 자, 뭘 그리 놀라요? 나 처음 봐요? 하긴 나는 1940년대까지는 도시의 하천에서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정도로 흔한 물고기였죠.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환경이 오염되어 마음을 놓고 살 곳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와 친구들은 어느새 멸종위기 1등급이 되어버렸고요. 듣기로는 우리를 데려다가 연구해서 수를 늘릴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죠? 자,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동물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에서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사람들은 단순히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천년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들을 보존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천년기념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죠? 우리 예천에도 천년기념물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예천 천양리 석성령인데요. 이렇게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물, 나무 등등에 관해서도 우리가 천년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모두 했나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깃대종과 지표종이랍니다. 자, 깃대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깃대종이 잘 보존된다면 그 지역의 생태계가 잘 유지된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깃대종으로는 설악산의 산양, 내장산의 비단벌레, 속리산의 하늘다람쥐,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이 있습니다. 지표종은 그 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측정할 수 있는 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 탄광에서 일하던 강부들은 카나리아를 이용해 몸에 해로운 유독가스를 측정했습니다.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사는 카나리아는 산소가 부족하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 노래를 멈춘답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떠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1급수에는 얼음치, 열목어 등이 살고 약간의 처리 과정을 거치며 마실 수 있는 2급수에는 은어, 피라미가 삽니다. 물이 흐리고 마실 수 없어 공업용수로 주로 사용하는 3급수에는 물벼룩, 집신벌레 등이 살며 4급수에는 물곰팡이, 실지렁이 등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적으로 물의 등급을 알 수 있답니다. 오늘날에는
동물이 멸종하는 것을 막고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점점 줄어드는 동물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동물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동물을 보살피며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글을 잘 읽어보았나요? 자, 두 번째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자, 먼저 답이 한 가지인 질문. 깃대종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깃대종의 뜻을 알고 있나요? 바로 깃대종이란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입니다. 자, 선생님이 만든 질문은 우리나라에서 점박이의 물범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번 책에서 찾아보세요. 자, 답이 여러 가지인 질문도 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답이 여러 개인데 바로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든 질문은 앞으로 20, 30년 안에 동물들의 4분의 1이 사라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것 또한 책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답을 찾아봅니다. 자, 세 번째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에서 동물 이름의 짜임을 생각해보고 동물의 생김새, 사는 곳 특징을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반달가슴곰은 반달가슴과 곰을 합해 만든 낱말일 거야. 그럼 가슴에 반달무늬가 있는 곰이라는 뜻이겠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니 무엇에 관한 문제일까요? 바로 복화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단일어와 복화보에 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늘처럼 바와 늘로 나누면 본디의 뜻이 없어져 더는 나눌 수 없는 낱말을 단일어라고 해요. 그리고 사과나무, 건불따처럼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한 낱말과 맨주먹, 햇밤, 덧신처럼 뜻을 더해주는 낱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낱말을 복화보라고 해요. 잘 기억해두고 자, 두 번째에서 보면 집신처럼 생긴 벌레겠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여러분들 남학생이 한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자, 여기서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학생은 집신벌레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집신벌레는 집신과 벌레를 합쳐 만든단 말이야 라고 아마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참고해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힌트를 주자면 동물의 이름을 이용한 합성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회색 칸 안에 있는 동물들도 한 3가지가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거나 자세히 한 점을 써보세요. 선생님은 깃대종의 의미와 반달가슴곰, 비단벌레, 사냥과 같은 동물들이 지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 30년 안에 지구상의 동물들이 25%나 줄어들 위험에 처해 있다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새롭게 알거나 자세히 안 점을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알았던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아는 지식을 활용해 글을 읽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들어준 친구들 굉장히 훌륭합니다.